30만 원이 너희 효도의 전부냐? 이제 알겠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연봉 3억 대기업 상무인 큰아들이 제 손에 딱 3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병원비 쓰라고요? 그 순간 거실 구석에 500만 원짜리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는 15만 원을 카톡으로 보냈죠. 체인 한우집 4개를 운영하면서요. 그런데 막내는 달랐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린 계약직 교사가 480만 원 통장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결혼 자금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등기가 떠올랐습니다. 652억 원. 남편이 개발한 선박 특허 로열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거금 앞에서 제 아들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나 박명숙은 가죽 소파에 앉아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명품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고 둘째 태주는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막내 현수만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떨리세요? 현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떨릴 일이 없어. 진우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전 2시에 미팅 있다고요.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빨리 끝내요. 유산이라는 게 겨우 4억이잖아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4억? 아들들은 벌써 계산을 끝냈더군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채권 빼고 남은 돈. 한 명당 1억 3천. 그들의 머릿속엔 그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명숙님 들어오시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가방 속 유언장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봉인된 서류 안에 652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었습니다. 새 아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아내 수진도 따라 들어왔죠. 그녀는 내 얼굴도 안 보고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고인 정성만 씨의 유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떠올렸죠. 여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오늘 돈이 아니라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이 아파트. 남편 정성만이 30년을 모아 산 집이었죠.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은 치우고 작은 국화 한 송이만 놓았죠. 여보, 당신 없으니 애들 눈빛이 변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유리가 차갑더군요. 큰애 진우는 해운대 아이파크 68평에 살아요. 현대중공업 상무래요. 그런데 엄마한테 준 건 30만 원이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째 태준이는 서면에서 태준한우 체인 4개 운영해요. 그런데 엄마한테 보낸 돈은 15만 원. 카톡으로요.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여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막내 현수는 광안리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요. 계약직 교사예요. 그 애가 480만 원을 가져왔어요. 통장 잔액 전부를. 결혼 자금이었는데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어요. 여보, 이상한 거 알아요? 돈 많은 놈들은 돈 안 주고 돈 없는 놈이 돈을 다 줬어요. 이게 뭡니까? 남편 사진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남긴 특허 돈 652억이 통장에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나 시험해 보려고요.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거짓 경매 통지서를 만들기로요. 집이 넘어간다고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는 거죠. 상속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2024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시든 채소가 가득했어요. 상추는 검게 변했고 파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넣었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1234였는데 아니 3241이었나? 네 번째 시도에 겨우 문이 열렸죠. 며칠 뒤엔 더 이상했습니다. 큰아들 진우에게 전화했어요. 진우야, 준서 생일이 언제더라? 엄마, 벌써 3번째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아들 이름도 헷갈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번째? 내가 이미 물어봤던 거야? 마트 계산대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아까 카드 결제하셨는데요? 네, 나 아직 안 했는데. 영수증 여기 있잖아요. 32,000원 결제 완료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일주일 뒤 해운대백병원 신경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명숙 씨 MRI 결과 확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부터 약물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진행은 얼마나 빠릅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어요. 내 기억도 저렇게 사라지는 건가? 애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바쁘다고 할 거예요. 태준이는 병원부터 알아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요양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병을 숨기자. 그리고 지켜보자. 내가 정말 아프면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남편 영정만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치매 진단. 아직 애들한테 말 안 함. 펜을 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병이 오히려 진실을 보여줄 거라고.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말이죠. 2024년 9월 27일. 우편함을 열었을 때 빨간 도장이 찍힌 등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뭐야 이게? 채권자 신협 해운대 지점. 채권액 3억 2천만 원. 채무자 박명숙. 담보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101동 2403호. 내 이름이었습니다. 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서류 아래쪽에 인감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급하게 신협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지난 8월 12일 대출 실행하셨습니다. 3개월 연체되셔서 경매 신청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까? 아니요. 대리인분이 오셨네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리인이 누구죠?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연체금 상환하시면 취하 가능합니다. 3억 4,800만 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지? 서랍을 뒤졌습니다. 책상, 옷장, 화장대. 인감 도장이 없었어요. 내 도장이 어디 갔어?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해 주세요. 8월 10일이라고 9월 23일 2번 발급되셨네요. 제가 직접 갔나요? 대리인 발급입니다. 위임장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임장요? 제가 준 적 없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인감을 훔쳤다.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리고 3억을 빌렸다. 그날 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얘들아, 엄마 큰일 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진우가 답했습니다. 진우 엄마, 혹시 어디서 돈 빌리셨어요? 태준 에휴 엄마,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가 어떻게 알지? 진우 어머니, 일단 서류 사진 보내주세요. 엄마 얘들아, 얼굴 좀 보자. 무섭다. 진우 엄마, 저 다음 주 싱가포르 출장이에요. 태준 저도 가맹점 오픈 준비 중이라. 다음에요. 현수는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일 거라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돈을 빌린 걸까?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부엌, 신발장, 베란다까지 전부 뒤집었어요. 인감도장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제정신인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근 메모들을 읽어봤죠. 9월 15일 마이너스 진우 아들 준서 생일 3월 15일. 9월 23일 마이너스 치매 진단. 8월 12일 메모는 없었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나는 뭘 했을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면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내 통장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8월 12일. 입금 기록이 없었어요. 돈은 어디로 간 거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우였어요. 엄마, 경매 서류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엄마, 혹시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준서 생일을 여러 번 물어보시고 병원 가보셨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엄마, 빨리 가보세요. 치매면 초기에 잡아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우 목소리에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둘째 태준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태준, 엄마, 저 아는 법무사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엄마, 그래, 고맙다. 태준, 근데 엄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대출 받으신 거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엄마, 응, 전혀. 태준, 엄마, 혹시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어떻게 알지? 엄마, 누가 그러던? 태준, 아니, 그냥 요즘 엄마가 이상하셔서요. 카톡을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 갔다는 걸. 혹시 날 미행했나? 무서웠습니다. 아들들이 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막내 현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형들 단톡방 봤는데. 제가 내일 갈게요. 같이 법무사 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야, 너는 바쁘지 않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학교 일찍 끝나면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세 아들 중에 현수만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랑 태준이가 이상해요. 652억이 있다는 걸 알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진짜 돈이 없으면 누가 내 옆에 남는지, 누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지, 누가 범인인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일 아들들 시험 시작. 경매는 그대로 두자. 652억은 숨기자. 끝까지 지켜보자. 펜을 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이 방법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2024년 10월 3일 해운대 아이파크 6801호 큰아들 진우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좀 하세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68평 샤넬 쇼핑백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우 있니? 서재에 계세요. 근데 어머니, 향수 냄새 좀 줄이세요. 애들 천식 있어서. 나는 향수를 안 뿌렸는데.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들어오세요. 진우는 노트북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어요? 경매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진우는 빠르게 훑어봤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엄마, 그때 뭐 하셨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진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경매 넘어가면 낙찰가 70% 잡고 채권 갚고 엄마한테 4억 정도 남을 거예요. 진우야, 집을 잃으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4억이면 괜찮은 전세 들어가세요. 아니면 요양원 알아보시죠. 치매면 결국 가셔야 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현금 흐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줘. 돈이 필요해. 진우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단 30만 원 드릴게요. 교통비라도 쓰세요. 10만 원권 3장을 내밀었습니다. 30만 원. 지폐를 받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그 순간 서재 구석에 세워진 골프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이틀리스트 최신영.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580만 원. 580만 원짜리 골프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는 손에 든 30만 원을 내려다봤어요. 진우야, 내가 처음 걷던 마당이 저 집이야. 엄마 감정보다 현실을 보세요. 지금은 손실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그의 눈에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죠. 230만 원. 어머니, 벌써 가세요? 배웅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손에 든 30만 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580만 원 골프채보다 230만 원 재킷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1층에 내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죠. 이게 시작이구나. 노트를 꺼냈습니다. 10월 3일
진우 방문. 30만 원 받음. 골프채 580만 원. 요양원 얘기 나옴. 지금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돈을 보고 누가 사람을 보는지. 10월 7일. 서면 태준 한우 본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 한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둘째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바쁜데 미안하다. 괜찮아요. VIP룸으로 가시죠. VIP룸은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최고급 한우가 놓였어요. 엄마, 일단 드세요. 1등급이에요. 태준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태준아, 엄마 사실은. 엄마, 집 경매건 알아요. 형한테 들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집 파는 게 답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엄마, 요즘 외식업 진짜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00이에요. 그래도 가게가 4개나. 겁만 그래요. 엄마,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근데 효도도 ROI가 있어야 해요. 투자 대비 수익이요. ROI?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엄마 치매 진행되면 요양 비용만 월 300이에요. 지금 집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죠. 효율, ROI, 투자. 태준아, 그 집은 내 아빠가. 엄마, 과거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휴대폰을 꺼내 탁탁 두드렸습니다. 카톡 송금 15만 원. 일단 이거 쓰세요. 다음 달엔 좀 더요. 15만 원. 밖에서 직원이 외쳤습니다. 사장님, VIP 손님 오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손님 응대하고 올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사무실 문이 열린 걸 봤어요. 태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형. 엄마 지금 여기 계셔. 15만 원 보냈어. 형은 30? 합쳐서 45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수는 480? 미쳤네. 월세도 밀렸다면서. 경매 그대로 진행하자. 어차피 엄마 치매 오시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VIP룸으로 돌아왔어요. 형제끼리 전화해서 금액 확인? 어차피 치매 오면 5분 뒤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나갈게. 벌써요? 고기도 안 드시고? 배가 안 고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입금 내역을 봤어요. 진우 30만 원, 태준 15만 원, 합계 45만 원.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7일, 태준 방문, 15만 원, ROI 얘기, 진우랑 통화였드듬. 어차피 치매 오면 형제끼리 짰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10월 5일, 광안리 반지하 원룸. 막내 현수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습기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핀 벽.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만 보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진훈의 며느리와는 달랐죠. 갑자기 와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오세요. 10평도 안 되는 원룸. 부엌과 거실이 하나였어요. 작은 냄비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 달력에 월세 납부일이라고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서연아, 월세가 얼마니? 50만 원이요. 요즘 밀려서 석 달째예요. 서연이 웃었지만 눈가가 어두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응, 괜찮아. 형들한테 갔다 오셨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30만 원.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30만 원을 연봉 3억 받으면서 괜찮아.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현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요. 480만 원 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480만 원. 현수야, 이건 제 전 재산이에요. 다 드릴게요. 너 미쳤니? 결혼 자금이잖아. 엄마, 집 없으면 어디서 결혼식 올려요. 엄마 집 거실에서 올릴 건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480만 원. 이 아이들 전 재산. 고마워. 근데 못 받아. 왜요? 너희가 쓸 돈이야. 월세도 밀렸다며? 현수가 통장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월세는 제가 벌면 돼요. 근데 엄마 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빠가 30년 모은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은 뭐해요? 태준이 형은 얼마 줬어요? 15만 원. 카톡으로 15만 원? 형들 완전히 미쳤어요. 현수야, 형들 욕하지 마. 엄마는 왜 형들 감싸요? 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7살 남자가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나는 현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통장을 받았습니다. 480만 원. 진우의 30만 원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낡은 그릇에 담긴 밥이었지만 진우네보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5일 현수 방문 480만 원 받음 전 재산 월세 석 달 밀림 진짜 아들 통장을 받습니다. 480만 원이 652억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10월 12일 법무사를 만나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라?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옷장, 화장대, 부엌까지 전부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확인해 주세요. 8월 10일이라고 9월 23일 2번 발급되셨네요. 제가 직접 갔나요? 대리인 발급입니다. 위임장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임장요? 제가 준 적 없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인감을 훔쳤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준서 숙제 공책 여기 두고 갔나 해서요. 들어와 봐.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책을 찾지 않았어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집이 어수선하시네요. 청소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수진이 주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수진아, 뭐 찾는 거 있니? 수진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공책은? 아, 맞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양원 알아보세요? 치매 오시잖아요. 누가 치매 있다고 했어? 아, 진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으셨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말 안 했는데.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엄마가 단톡방엔 치매 얘기 안 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알지?
날 미행했나? 그날 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현수가 설치해 준 거였어요. 9월 23일 영상. 오후 2시 34분. 수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인감도장을 찾아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수진이, 내가,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2일, 인감도장 실종, 수진이 CCTV 찍힘, 9월 23일 도장 훔쳐감, 범인은 수진, 큰 며느리가 범인이었습니다. 10월 15일, 법무사 사무실, 현수가 동행해줬어요. 어머니, 이 등기부등본 보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8월 11일 근저당 설정, 8월 12일 대출 실행. 그런데 9월 23일 추가 근저당이 잡혔네요. 9월에도요? 네. 2차 대출입니다. 총 5억입니다. 5억요? 저는 3억만. 어머니, 대출을 2번 받으신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갔다니까요. 법무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위임장, 어머니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필체가 달랐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필적 감정 받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도요. 현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끝까지 싸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손잡이에 흠집이 있었어요. 누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책상 서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어. 그날 저녁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매 낙찰일이 11월 5일로 확정됐대요. 포기하세요. 어차피 막을 방법 없어요. 진우야. 엄마, 집 팔고 전세 들어가세요. 요양원도 같이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뒤 태준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태준, 엄마, 낙찰일 확정됐다며요? 이제 정리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단톡방에 진우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우,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해운대에 괜찮은 데 있던데 견적 받아올까요? 태준, 형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현수, 형들 진짜 미쳤네요. 엄마를 요양원에? 진우, 현수야, 내가 책임질 거야? 월급 200으로? 현수, 그래, 내가 책임질게. 태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엄마 치매 진행되면 관리 못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이 어두워졌어요. 애들이 나를 완전히 포기했구나. 그날 밤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2차 대출 발견. 총 5억. 위조 위임장. 집 침입 흔적. 요양원 얘기. 누군가 감시 중. 벽이 점점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10월 20일 해운대 경찰서였습니다. 박명숙 씨, 죄송합니다만 이 건은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왜요? CCTV에 다 찍혔잖아요. 며느리분이 집 열쇠를 가지고 계셨죠? 정당한 출입입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가져갔어요. 며느리분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가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명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셨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은 멀쩡해요. 병원 기록 다 있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기억력 저하. 아니에요. 며느리분 변호사도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CCTV만으로는 절도 입증이 안 돼요.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종결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수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민사로 가요. 민사? 소송 걸면 돼요. 하지만 11월 5일 낙찰일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계약했어요. 뭐? 해운대 실버타운. 다음 주 입소 가능합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어? 엄마, 이제 혼자 못 사세요. 경찰도 엄마 기억력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사인만 하세요. 안 해. 엄마, 집은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사세요. 내가 싫다고. 엄마, 치매 진행되면 결국 가셔야 해요. 나는 안 가. 그럼 어쩔 건데요? 집 없으면 어디서 살 건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였어요. 엄마, 변호사 알아봤는데요. 착수금만 500이래요. 소송 걸려면 최소 석 달은. 석 달. 낙찰일은 2주 뒤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죠? 경찰도 안 믿어요. 애들도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월 20일. 경찰 수사 종결. 증거 부족. 치매 환자 진술 불신. 요양원 계약. 2주 남음. 모든 게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10월 25일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포기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날 안 믿어요. 애들도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652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력하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치매라는 딱지 하나로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깜깜했어요. 나는 나쁜 엄마였나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 착했어요. 넘어지면 울지도 않고 혼자 일어났죠. 언제부터 계산기만 두드리게 됐을까요? 태준이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빵 나눠주던 애였어요. 아로아이가 뭔지도 몰랐을 때가. 현수만 아직 사람이에요. 그때 책상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명수가 이 집을 지켜줘. 특허 돈은 진짜 효자에게만 줘. 돈을 보는 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놈에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알겠어요. 포기 안 할게요. 노트를 폈습니다. 10월 25일. 다시 시작한다. 11월 5일 법무사 사무실. 652억 유언장 공개. 진실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야. 그런데 치매라고 바보는 아니야.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또렷했어요. 652억은 숫자가 아니야. 당신이 30년 모은 사랑이야. 법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11월 5일에 새 아들 다 불러주세요.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엄마, 얘들아, 11월 5일 오전 10시. 법무사 사무실로 와라. 너희 아빠가 남긴 게 있다. 진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와봐. 그날 다 얘기할게. 태준, 혹시 유산 정리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래.
정리한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바다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여보, 지켜보세요. 내가 끝까지 해낼게요. 남편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해졌습니다. 11월 5일 오전 9시 30분. 옷장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남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늘은 지지 않는다. 가방에 유언장 봉투를 넣었습니다. 652억이 적힌 통장도 함께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맑게 보였어요.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정리하러 가요. 아, 그래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동백섬, 마린시티. 남편과 걷던 길이었죠. 여보, 오늘 잘할 수 있겠죠? 법무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떨지 마. 오늘은 내가 심판한다. 10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법무사 사무실이 보였어요. 문 앞에 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시계를 봤어요. 둘째 태주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이라도 확인하는 듯 했죠. 막내 현수만 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현수야, 괜찮으세요? 오늘 준비하신 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 하시려고요? 들어가서 알게 될 거야. 설마 요양원 거부하시려고요? 엄마 현실적으로. 진우야, 조용히 해. 안에서 다 얘기할게. 태준도 왔습니다. 엄마, 저 오후에 미팅 있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걱정 마. 금방 끝난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법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앉으시죠. 커다란 회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나는 상석에 앉았어요. 진우는 오른쪽, 태주는 왼쪽, 현수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에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고인 정성만 씨와 박명숙 씨의 유산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유산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집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게 뭔데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가 남긴 거야. 새 아들의 눈이 봉투에 집중됐습니다. 봉투를 법무사에게 건넸어요. 선생님 열어주세요. 법무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어요.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새 아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수만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피상 속인 정성만 씨 명의 해운대 아파트는 자녀가치 약 4억 원 추정됩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고인이 개발한 선박 엔진 냉각 시스템 특허 3건이 있습니다. 진우가 코웃음 쳤습니다. 특허요? 그건 돈도 안 될 텐데. 2022년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고요. 누적 로열티 수익은 652억 7,300만 원입니다. 쿵.
진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삼형제가 나눠받는 거죠? 법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액을 막내 정현수에게 상속합니다. 정적?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연봉 3억 받으면서 효도했어요. 가방에서 3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효도야. 30만 원. 태준도 외쳤습니다. 저는 15만 원 보냈어요. 7개월 동안 2번. 합계 35만 원. 현수는 가난하잖아요. 현수는 480만 원 통째로 가져왔어. 전 재산을. 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효도는 금액이 아니야. 마음의 무게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경매는요? 치매는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치매는 진짜야. 하지만 경매는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법무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의 범죄 건입니다. CCTV 영상. 수진이 인감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 9월 23일 인감 절취. 5억 대출 시도. 진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내는 범죄자야. 엄마. 진우야, 넌 계산기만 두드렸어. 태준아, 너는 ROI만 얘기했어.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단 한 푼도 못 받아. 대신 매주 나를 찾아와. 그게 유일한 상속이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650이요. 전 감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야, 이건 내 아빠가 준 선물이야. 내가 유일하게 사람으로 남았으니까. 11월 15일. 해운대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현순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죠? 며느리 서연이 물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내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알록달록한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 방에 붙여놔야겠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와 태준이었어요. 엄마.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라. 밥 먹어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어색했어요. 엄마, 수진이는 변호사 선임했어요. 합의 진행 중입니다. 법대로 해라. 이혼도 생각 중이에요. 태준이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접고 왔어요. 엄마한테 집중하려고요. 바보야. 가게는 계속해.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와. 네. 꼭 올게요. 밥을 먹는데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현수가 사진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사진 찍어요. 괜찮아. 사진보다 이 냄새가 더 오래 남을 거야. 5명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찰칵. 식사 후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진우 왔음. 태준 왔음. 현수 밥 해줌. 김치찌개 맛있었음. 진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준은 청소했어요. 현수는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래. 오늘은 행복해.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애들 다시 돌아왔어요. 손주 하준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럼.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상속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 정한다.
652억보다 480만 원이 더 무거웠다. 그리고 오늘 새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됐다. 창밖을 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